자꾸 아이들한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라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이다 보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를 먼저 생각해 봐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요즘 엄마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엄마표 수학을 하시는 이웃님들하고 교재를 한 가지를 정해서 어떻게 그 교재를 아이들한테 지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고요. 학습 상황 자체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를 통해서 저는 느낍니다.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유아아이들하고 초등 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쉬운 내용을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게 일단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는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 결과를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엄마가 보이는지가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엄마표 수학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엄마랑 공부하다가 온 친구들을 보면은 엄마랑 이런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유아나 초등 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맞고 틀리고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엄마는 아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답을 맞춰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아이들한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라는 결과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이다 보면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사고의 폭이 되게 좁아지거든요. 사고를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일단 먼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쿨하고 단순한 친구들한테는 그런 결과에 대한 반응을 보여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민하고 특히 여자친구들은 그래요. 여자친구들은 엄마가 보이는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엄마한테 잘 보여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맞았네 틀렸네 라고 표현을 하면 아이가 정말 더 예민해지고 더 자신감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수업을 했던 친구 중에 한 여자친구가 2학년 때 저랑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어떤 수학 사교육을 하지 않고 엄마랑만 하다가 저랑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처음 1, 2주에는 어떻게 엄마랑 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려운 거를 딱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이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틀렸어요. 그럼 저는 틀렸으니까 다시 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는 틀렸다는 용어를 많이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과제를 해와도 채점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여러 명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줬을 때 아이가 정답이 아닌 답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누구 생각은 이렇구나.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갈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엄마하고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결과에 많은 반응을 보였던 엄마는 극과 극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마음 한켠에는 엄마 앞에선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막 이내 감추다가 남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문득문득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많이 틀린 걸 발견했을 때 아이한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건 이러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엄마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지식을 막 전달하는 사람이고 아이만 뭔가 받아들이는 진행 방식은 좋지가 않아요. 특히 사고력이라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는 형태라면 엄마도 계속 고민하는 모습,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이럴까 저럴까라고 발문을 자꾸 던지면서 엄마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의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사고력 수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분 또는 가장 진행을 잘 못하는 분의 큰 차이는 이런 데서 오거든요. 발문을 적절하게 던지지 못해서 결국엔 주입식으로 사고력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알려주고 전달해줘 버리면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생각은 내가 직접 해봐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봐 라고 던져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대책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같이 엄마가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아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유도해 주시는 거죠. 생각을 잘하고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도 약간의 모방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폭을 점차 늘려가고 깊게 가져가거든요. 엄마표 수학은 선생님하고 얻을 수 없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이의 성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엄마랑 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랑 즐겁게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 늦고 빠르고 이런 거는 정말로 작은 차이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보다도 정말 작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수학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어요.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가 계속 내가 생각을 더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해볼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표 수학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내시면 안 돼요. 네. 화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화날 것 같으면 그날의 수업을 접는 게 더 오히려 좋고요. 네, 엄마도 감정이 막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데 그거 어떻게 누르겠어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되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화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엄마도 힘들어서 엄마 때문에 이걸 좀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이의 잘못이나 아이의 탓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오늘은 진행이 어렵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던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오늘도 즐거운 엄마표 수학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